6평 보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뭐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당황할 만한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킬러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읽을 거리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약간은 시간이 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빅킬러 문제들, 개념형 문제들에서 딱히 추론을 하거나 계산하거나 생각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방영구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만 할 수 있었다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준킬러와 킬러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볼 건데 준킬러 문제들을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신경속도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1, 2, 3, ABC 매칭시키는 문제는 있었어도 이 ABC 중에 두 개가 같은 자극지점, 나머지 한 개가 다른 자극지점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보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죠? 물론 1, 2, 3 매칭시키는 문제와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수축도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선생님 푸는 거 봐주세요. 딱 떨어집니다. 찍먹됩니다 얘들아. 물론 숫자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것처럼 뭐 작은 숫자에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역이 좀 독특하다라는 걸 제외하면 평소에 풀었던 문제와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 생각엔 그 신경속도와 근수축 여기서 좀 말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전이 정말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준킬러만 열심히 하시고 유전 공부를 좀 버려두셨던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준킬러뿐만 아니라 킬러 소재까지 공부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6평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건 이런 기조, 예를 들어 킬러는 조금 쉽게, 준킬러는 좀 더 어렵게 이 기조를 올해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부 방법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공부, 뭔가를 안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돌연변이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부족한 부분 잘 채워나가시리라 생각하고요. 선생님이 또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시작합시다. 일단 12번 이 문제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봤던 유형이죠. 최근에 서킷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요. 기억하는데요.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DNA 상대량을 2개 더하고 3개 더했다. 이 차이밖에 없는데 어차피 스몰 b 같은 알파벳에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와 별 차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는 성을 구별할 필요 없고 성상 구별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독립이기 때문에 연관 여부 고려할 필요 없는 문제다. 고로 쉬운 문제다 라는 거예요. 가나다는 생식세 평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세포, 중기란 무슨 뜻이다? 뚱땡이란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렸고요. 이 중에 2개는 지원기세포 1번으로부터, 그죠? 나머지 1개는 지원기세포 2번으로부터. 요거 요새 맨날 나오는 유행하는 문제니까, 그지? 마지막 기억리을은 요렇게 알파벳 4개 주어졌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핵상 분석, 요게 딱 보여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세포 분열 문제 나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부터 해라? 핵상 분석부터 하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핵상 분석 바로 합시다. 얘들아, 가는 나와다가 가진 디귿을 갖지 못하고요. 나와다는 가가 갖고 있는 기억을 갖지 못하므로 너무 쉽다. 가나다 모두 다 N뚱땡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뚱땡이 세포가 유전자 하나당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은 0 또는 2밖에 없으므로 오라 2개 유전자를 더했는데 DNA 상대량 4가 나왔어. 2 더하기 2다.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하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옆으로 넘어와서 스몰 b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나는 러지 a와 스몰 d가 없고 대신 다는 스몰 b는 가지고 있는데 라지 d가 있으니 스몰 d는 없어서 라지 a를 가졌구나 까지 찾을 수 있죠. 옆에다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먼저 나는 유전자 스몰 a 그리고 스몰 b 라지 d를 갖습니다. 다는 유전자 러지 a 스몰 b 라지 d를 갖는다 까지 바로 찾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리을 빠르게 찾읍시다. 얘들아, 스몰 b가 그리고 라지 d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요 기역, 리을 유전자는 후보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스몰 b를 찾아줄 수 있겠네요. 어디요? 디귿이 둘 다 들어있으니까 디귿이 스몰 b다라는 거 바로 찾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라지 b 찾을 건데요. 얘들아 우리 배웠던 거 있어. n일 때 대립유전자는 두 종류가 다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없을 수도 없습니다. 한 종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성염색체고 남자라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생기죠. 왜? 둘 다 안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얘는 서로 다른 색의 상염색체다라는 걸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가를 통해서 기역이 라지 b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 니은이나 리을이 라지 b면 라지 b 스몰 b가 둘 다 없다는 뜻인데 그럼 라지 b 스몰 b는 X염색체 또는 Y염색체 있고 가는 남자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상염색체라고 했으니 예외는 없단 말이야. 그럼 기역은 라지 b일 수밖에 없다. 너무 쉽다, 그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나와 다는 모두 다 라지 d를 가지고 있으므로 뭐가 없어? 스몰 d는 없어야 하네. 그러니까 둘 다 없을 수 있는 건 니은밖에 없네. 니은이 스몰 d. 그럼 스몰 a가 리을로 들어오면서 끝. 너무 쉽다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있죠? 스몰 a가 없으니까 러지 a를 갖고요. 그죠? 러지 b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라지 b 가졌대잖아요. 그리고 스몰 d가 없으니까 러지 d를 가졌는데 얘들아 이 중에 지원기 세포 1번으로부터 만들어진 세포가 2개가 있다 그랬어. 근데 유전자 구성이 다 다르니까 이건 1번으로부터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된 거야? 양옆으로 쪼개진 거야 얘들아. 여기 2n뚱땡이였다가 양옆으로 n뚱땡이로 쪼개진 거야.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러지 d를 갖는다? 아하, 러지 d 동령접합성이구나 라는 거고요. 라지 A 있고 스몰 a 있고 라지 b 있고 스몰 b 있으니까 유전자는 러지 A 스몰 a, 러지 b 스몰 b, 러지 d 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이와 동시에 한 번에 만들어지려면 요 A와 B에 대해서 한 종류씩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가와 나가 1번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다 혼자 2번으로부터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러지 A, 러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찾아내 주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기역은 러지 b다. 맞네요. 1번으로부터 나가 만들어진다. 네, 맞았습니다. P의 가유전자형은 얘들아 러지 d이기 때문에 요건 유전자형 잘못됐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13번입니다. 여기서 조금 헤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 문제가 A, B, C 중 2개는 P, 나머지 1개는 Q 이렇게 주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은 뭘 연습했죠? 여기에 A, B, C 해놓고 여기 1, 2, 3에서 매칭시키는 문제 연습해봤죠? 그거랑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얘들아.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연락을 좀 받았는데 13번이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선생님이 찍먹으로도 되고 논리적으로도 되고 쉽게 빠라락 갈 수 있는 방법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 비슷하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서킷에서 연습해 오셨고 앞으로 만나게 될 K나 K 플러스에서도 연습하실 거고 선생님이 드린 문제들에서도 연습해 봤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런 문제 나오면 잘 풀어내야 한다. 알겠지? 가보자. 문제 조건 첫 번째 읽었어. A, B, C 중 두 개는 P, 나머지 한 개 Q인데 그거 안 알려줬어. 근데 PQ가 D1, D5 중 하나, 아마 다른 하나겠지, 그치? 만약에 같았으면 세 개가 하나라고 알려줬겠지, 그지? 1번, 5번 D1, D5 매칭시켜봐 라고 했고요. 필요한 조건. 기억, 비읍 중 시냅스 몇 개? 두 개만 있어야 돼. ABC는 마팔 0, 뿔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아주 킥이 되는 조건. 이거 하나로 사실은 뭐 50% 이상 끝나버리는 조건. 그걸 줘버립니다, 이 문제에서. 뭐라고 줍니까? ABC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다? 1cm/ms로 다 똑같다! 이걸 줘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딱 여러분들 거리 보고 필요한 조건 잡아야죠. 얘들아, 거리가 전부 다 1cm 단위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 요 막전이 그래프 봤을 때 0mV 나오려면 0.5 나와야 되거든요. 얘라 시냅스 없이 0.5는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시냅스는 최대 몇 군데 있다고요? 두 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AB든 AC든 BC든 아니면 뭐 한 군데에서 두 개가 나오든 뭐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이 0이라고 하는 막전이 값은 최대 두 개의 신경에서만 볼 수 있어요. 최대요, 최대. 무조건 두 개다가 아니라 최대 나와봤자 두 개의 신경까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모두 다 0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요? 시냅스는 최대 있어봐야 두 개만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말 따라오니? 그런데 여기 봐. C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B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럼 얘들아 C나 B가 0mV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얘들아. 선생님 말 따라와요? 따라서 A가 0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신경 A는 시냅스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 얘들아, 얘가 00이 좌우로 나올 수 있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냅스 뒤쪽으로 정방향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흥분의 역방향으로 시냅스 앞으로 우리가 흥분의 전달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시냅스를 끼고 난 다음에 0, 0 이렇게 나오란 얘기야. 하나 재분극 하나 탈분극 이렇게요. 그런데 나머지 C와 B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마팔과 풀3 있단 얘기네. 그럼 얘는 시냅스 없이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시냅스를 끼고 나면 이미 0이 나와서 0.5가 나왔기 때문에 거리는 1cm 간격이라 죽었다 깨도 0.5가 아닌 값은 못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따라서 시냅스를 끼고 뒤쪽에 0, 0 그리고 앞쪽에 마팔과 풀3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얘들아 이거는 귀류가 아니에요.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뭔 귀류야 귀류는. 그죠? 따라서 D3이 마이너스 70이다 라는 거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내 말 따라와요? 따라서 1번이 D3이다 라는 것까지는 로마자 1번이 D3다 라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얘들아 이거 후보 정하고 가야 돼. 뭔 얘기냐? D4, D5가 2번 또는 4번 지점이어야 되고요. D1, D2가 3번 또는 5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잡아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얘들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B를 먼저 보셔도 되고 C를 먼저 보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역량인 거야. 무슨 역량이냐? 문제를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 풀어보지 않았느냐. 뭔 얘기냐. B는요 얘들아, 지금 후보가 2번과 4번, 여기 2번과 4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얘는요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만들 수 있어요. B는요, 여기구나. B는 여기요.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얘들아.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B나 C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마이너스 70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80 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80 해도 되고,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경우의 수 생기는 거죠. 물론 다른 것까지 다 따지면 이 경우의 수를 줄여서 B에서의 자극지점을 자꾸 쭈루룩 풀 수 있지만, 얘들아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더 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B를 먼저 보지 않았어 얘들아.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C를 먼저 봤어. 왜 먼저 봤냐고? 얘들아 잘 봐. C는요 2번과 4번이 BC라고요. 얘들아 여기 D4와 D5에서 BC가 나와야 된다고요. 마8과 풀3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얘들아. 뭔데요? 여기 시냅스 끼지 말고요. 똑같이 여기서 마이너스 70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8 뜨고요. 여기서 뿔3 뜨기 때문에 경우의 수 잡힐 거 없어요. 이거 방법 말고는 없어요. 마8 풀3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에 이 C는 얘 기준으로 요 D3 기준으로 양쪽으로 마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보니까 이 3번과 5번 중에 B가 또 들어있네. 오예. 근데 여기는 대칭으로 풀3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즉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7이 나왔네? 이거 뭐지? 뭐긴 뭐야. 시냅스지 뭐. 끝났네. 그러면 디귿과 리을엔 시냅스 없네. 이거 퀴류 없어요 얘들아. 이걸 왜 퀴류라 그래요? 자꾸 어떤 애들이 선생님한테 퀴류 아니에요? 작년 6평은 살짝의 기류가 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내 말이 이해되니? 따라서 A와 C의 P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자극지점을 따라서 다 찾을 수 있어요. B가 마8이 나왔기 때문에 마8인 지점 5번이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요? D2로 와야 되고요. 그러면 3번이 D1로 오면 되니까 끝. 마찬가지로 2번이 D4로 오면 되고요. 마지막 4번이 D5로 가면 된다까지 하면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B에서 기억보기를 보면서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B를 찾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다 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보기를 보면서 Q가 D5인지 긴지 아닌지만 찾고 넘어가면 돼. 왜? 니은 디귿 풀 때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치요? 근데 보니까 여기 봐. 얘들아 4번에서 마이너스 70이 나왔고, 그리고 2번에서 마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Q가 여기 D5 4번 지점이 맞구나. 그래서 기억이 그냥 맞는 복인 거야. 그치? 야 니은 미음에 시냅스가 있다? 찾아놨어. 있어. 야 가가 5ms일 때 A의 4번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니? 라고 얘기했는데 A의 4번은 탈분극의 0이었어. 얼마일 때? 4ms일 때. 그럼 1ms를 증가시켜주게 된다면 전시는 전도 전달 시간은 그대로니까 활동 전이 형성 시간 형시만 1 늘어나죠. 그러니까 재분극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복이죠. 굳이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14번 갑니다. 네, 올해 수특에 DNA 상대량 3개 더하는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작년까지 2개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3개 더 하겠다는 것 같아. 빼거나 곱하거나 이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물론 우리는 이제 사설이다 보니 과거에 곱하기도 내본 적 있고 올해 빼기도 나올 겁니다. 얘들아 혹시 몰라서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빼기도 등장합니다. 우린 낸 적 있습니다.
3개 더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써먹었던 문제입니다. 평가원이 우리가 1, 2년 전에 자주 하던 거, 평건이 안 내서 최근엔 안 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골라서 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 해드렸죠.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근수축도 영역이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영역 독특한 문제 막 내고,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에 있어요. 막 풀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문제 내면 이제 또 외부 강사들이 우리 모의고사 풀어보고 평가하고 할 때 뭐 수능스럽지 않다, 평건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평건이 내네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겠네요. 그죠? 뭐 어쨌든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쉬운 문제라서, 근데 진짜로 얘는 그냥 쉬운 문제라서 가볍게 여러분들 풀고 넘어가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포 분열이 두 문제가 다 좀 약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놓고 근수축 신경속도를 어렵게 낼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어렵게 내던 세포 분열을 어렵게 낼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기조가 중킬러 난이도는 조금 높이겠다 기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건 수업 시간에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조건 간단하게 읽고 들어갈게요. 유전형질 가는 세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쭈르 떠들고 있어요. 표에 대한 얘기, 가나다에 대한 얘기 됐어요. 여기부터 봅시다. 두 개는 P고요. 두 개는 P, 두 개는 Q. 요거는 요 세포 1, 2, 3, 4에서 둘둘 나누라는 얘기고요. 그죠? 이 가나다는 각각 1, 2, 3, 4 중 하나 매칭시켜봐라 라는 이야기고, 여기 기억을 러제이나 스몰A,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대립유전자 보시면, 그쵸? 상동염색체 대립유전자 보시면 되고요. P는 수컷, Q는 암컷 풀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얘들아, 성염색체 보면 가는 XX, 나는 XY, 다는 Y를 가졌으니 나와 다가 P 수컷 세포일 수밖에 없고 가가 Q 암컷 세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바로 찾아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를 먼저 봐주시면 기억 유전자의 스몰 a, 그죠? 그 다음 러지비의 몰러, 그 다음 러지디의 몰러, 이렇게죠. 맞아요? 그리고 나를 봤더니 나는 몰러 스몰 a, 그죠? 그 다음에 몰러 y, 그죠? 그 다음에 몰러 스몰 d, 이렇게 있어요. 맞나요? 근데 달을 봤더니 러지 A, 그리고 Y, 그리고 몰러,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나와 다가 둘 다 P의 세포인 거니까 결국에 나는 러지 A 스몰 A, 요까지는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핵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끝. 이제 표 갖고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1번 봐주세요. 1번은 X염색체가 2개네요. 이거 2N입니다. 그리고 얘는 Q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암컷이니까요. X염색체 2개니까요. 따라서 1번 세포는 가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 주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려갈 거예요, 얘들아. 쭉 내려와서 보니까 3번과 4번이 바로 눈에 띄는데, 얘들아 3번을 먼저 보든 4번을 먼저 보든 관계는 없어. 3번은 러지 스몰 B 스몰 D 합이 8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개 유전자 중 적어도 하나는 DNA 상대량이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야? 얘 2N 뚱땡이란 얘기야. 맞니? 2N 뚱땡인데 X염색체가 하나니까 얘는 수컷일 수밖에 없고 얘는 P네요. 그러니까 3번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나는 어차피 러지 A가 2밖에 안 나와요. 동형접합성 안 돼. 스몰 A 있으니까. 그리고 스몰 B가 있어봤자 얼마입니까? 2밖에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B는 있어야 됩니다. 왜? 스몰 D가 6은 안 되니까. 따라서 스몰 D가 4가 나오면서 아하! 스몰 B Y의 스몰 D 동형접합성. 그럼 다는 러지 Y의 스몰 D 이렇게 있는 거였네요. 맞아요? 그럼 4번은 어차피 X염색체가 0이니까 N, 얘는 요 달을 보니까 이제 뚱땡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쵸? 홀쭉이면은
이 유전자 3개 더해서 4는 못 나오니까 뚱땡이고요 무조건. 그죠? 얘는 뭘 갖고 있어? y를 갖고 있으니까 스몰 b 없이 러j와 스몰 d만 가졌구나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모두 다 Q 여자의 세포 요거는 동물이니까 암컷의 세포일 수밖에 없고요. 2번은 암컷이면서 X3 색채 하나니까 N이고 6 나왔으니까 뚱땡이면서 2니까 유전자 완성시킵시다. 기억은 러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끝 보기. 됐어요? 기억 2번은 P 아니고 Q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기억은 러지가 맞았네요. 스몰 d의 DNA 상대량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들아 1번에서는 러지 D 스몰 d고 2n 뚱땡이니까 2가 나오고요. 3번에서는 2n 뚱땡이면서 스몰 d 동형 접합성이니까 4가 나옵니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그냥 뭐 별건 아닌데 요번 시험에서 유독 보기 하나짜리 정답 참 많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문제 풀면서 한 개짜리 정답 참 많다. 예, 빅킬러까지 합쳐서 문제 풀어보니까 그지?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15번을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6평에서는 특히나 이 문제 배치를 많이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그래서 15번 위치에다가 가계도를 넣는 건 내가 기억이 거의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학평은 뭐 워낙 자유로우니까 모르겠는데 평가원에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배치를 좀 다르게 했고요. 15번이 쉬웠기 때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근수 축이 어렵지 않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15번 좀 독특해요. 가계도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 꼭 풀었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연습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이건 서킷에서 진짜 몇 번 풀었는지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요 유형은 이미 기출되었었고 또 앞으로 기출될 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던 만큼 이 문제만큼은 꼭 풀어내고 넘어갔으리라 믿을게요. 선생님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 들어가 볼게요. 가나 중 하나만 X에 있다. 요 조건 좋고요. 그러면 상 하나 X 하나란 얘기고요. 뭐 나머지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 쭉 내려와서 기억 니은 디귿 0, 1, 2 요거 좋죠. 얘들아 선생님이 0, 1, 2 나오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어? 대답 나와야 돼. 뭐? 0이요. 0이요. 왜요? 0을 가지고 있다. 즉 0이다. DNA 상대량이 0이다라는 건 스몰 h가 있다 없다? 없다란 뜻으로 뭐만 가졌다? 러GH만 가졌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이용하면 그냥 끝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숫자 4가 있으면 러지티 뭐 그거 갖고 풀 수도 있겠지요. 근데 4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이 0을 통해서 이 스몰 h가 없으니까 라지 h만 가졌다 이 조건으로 그냥 이 문제 끝날 거란 말이야. 이거 진짜 너무 쉬워 얘들아. 선생님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그냥 퍼스트로 끝났어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 봐봐. 3번과 B는 둘 다 여자거든? 근데 둘 다 라지 h만 갖는 건 안 돼. 왜? 3번이 라지 h면 5번이 3번과 표현형이 다를 수 없고요. 이 B가 라지 h면 2번과 3번한테 라지 h 받은 거니까 그걸 6번한테 주면 6번이 라지 h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나왔잖아. 끝났잖아. 얘가 끝났잖아. 니은과 디귿은 0일 수 없으니 기억이 0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얘들아 4번이 러지 h만 가졌는데 6번이 4번과 표현형이 달라요. 그런데 둘 다 뭡니까? 남자입니다. 얘들아 둘 다 남자면 뭘 주고받을 수 있죠? Y를 주고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가는 거야. 끝났잖아. 끝났잖아 얘들아. 따라서 러지 H 청상 스몰 h 가 이거 어디 있다? X점 색채에 있다.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4번이 라지 t가 없으니까 스몰 t만 가졌다. 근데 나가 나왔잖아. 뭐야 이거 둘 다 정상유성이네. 이렇게 쉽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얘가 상.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문제 발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한테 문제 사갖고 와서 이런 문제 나한테 만들어서 보내잖아? 그럼 난 뭐라고 쓸 거냐면, 논리가 허접하고 너무 간단하고 눈으로 풀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들지 말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세요 라고 나는 보냅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풀어냈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어떤 친구들일 거냐? 아, 나 가게도 버릴래, 이런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러시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신경속도학 운수 즉 준킬러 쪽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럼 이 모의고사 점수는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예, 끝났습니다. 다 했는데요. 얘들아, 다 했는데요. 그러면 3번과 B만 빠르게 볼게요. 먼저 3번은 러지 H 정상이니까, 하지만 5번한테 스몰 h 줘야 돼서 스몰 h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러지 T가 있어야 정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3번은 스몰 h와 러지 T가 최소 2는 나와야 되니까, 아, 니은이 2구나. 그럼 B는 1이구나. 예, 끝났어요. 그러면 2번이 러지 HY니까 B한테 러지 H 하나 줬어요. 그런데 B는 6번에게 스몰 h를 줘야 되니까 스몰 h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미 스몰 h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러지 T는 못 갖겠네요. 끝. 기억. 디귿은 1입니다. 맞는 보기고요. 나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유전자 X염색체 안 되죠. 상염색체죠. 6번 동생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나는 무조건 발현되니까 됐고요.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HY니까 결국에 4분의 1 맞았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17번 돌연변이 문제고요. 솔직히 안 어렵습니다. 솔직히 돌연변이가 딱히 쓰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살짝 확인하면 되고, 약간 함정이 있어요. 돌연변이에서 이거 실수한 사람들 분명 있었을 거야. 감수 이분열 비분리로 실수한 사람들 분명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체크 잘 하셔서 실수만 안 하면 요것도 금방 풀려버린다. 바로 갑시다. 일단 가와다유전자가 X염색체고요. 나유전자만 상염색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 P의 세포 1, 2, 엄마 Q의 세포 3, 4, 그리고 자녀 어르의 세포 5에 들어있는 라지 A랑 동글뱅이 A부터 E까지의 DNA 상대량, 당연히 요 스몰 a 그리고 동글뱅이 E까지, 요까지는요 요 유전자 라지 A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대립유전자 모두 나타낸 거고요. 기억 리을은 0, 1, 2, 3, 4 순서 없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요 조건을 보시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풀린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조건이 없어도 이 문제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부분이 선생님은. 다만 여기 요렇게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요렇게 조건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러지 A 그리고 러지 B 스몰 D라고 하니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이 가와 다가 X염색체 있어요. 러지 A와 스몰 D Y 그리고 러지 B와 몰라. 요렇게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잡혀있다. 이게 또라이는 또라이인데 무슨 또라이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또라이라서 결국 어르도 자녀도 핵형은 정상이 나오는 또라이다 라는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일단 이 문제는 너네가 스타트를 어떻게 끊고 갔느냐에 따라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엄청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선생님은 당연히 가장 먼저 본 게 뭐냐면 P의 세포 1번을 봤어요. 얘들아, 성염색체가 나올 땐 가급적이면 여자보단 남자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남자는 이 가나다 중 가와다를 X염색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종류를 최대 가져봐야 몇 종류? 4종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최대 4종류입니다. 무조건 4종류가 아니고요. 최대 4종류. 왜요?
X염 색채에 있는 가에 대한 유전자 한 종류, 다에 대한 유전자 한 종류. 그리고 나에 대한 유전자는 동형 접합성이면 한 종류, 이형 접합성이면 두 종류 가질 수 있죠. 얘들아, 이건 기출 논리예요. 너무 많이 했었던 거고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그지요?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피해 세포 1번 봐주세요. 아니, 너무나 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 봐, 1번에서 기억. 야, 기억이 5개나 나왔어. 그럼 기억은 1, 2, 4는 안 돼. 왜요? 1, 2, 4를 갖는 순간 이 P가 5종류 이상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뜻이야. 얘 남잔데, 아빠는 남잔데, 얘들아. 내 말이 이해되니? 따라서 기억은 0밖에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0만 가능합니다. 그쵸? 따라서 기억은 0이 들어가게 되고요. 0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들아, 그러면 요 잘 들어봐. 너네가 이렇게 보면서 풀었으면 진짜 이 문제 쉽게 풀리는 거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피해 세포 2번을 보면 리을 디귿이죠. 그러면 리을과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남아있는 후보가 뭐죠? 1, 2, 4입니다. 얘들아, 1과 4를 동시에 갖는 세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분명히. 그러면 리을과 디귿은 1과 2조합이든 2와 4조합이든 이렇게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동형접합성이 있다는 뜻이네? 그러면 남자가 동형접합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하, 라즈비구나. 내 말 따라오니? 내 말 이해되니? 아하, 요 동글뱅이 P가 라즈비구나. 이렇게 바로 잡혀버리는데. 왜요? 얘만 디귿이잖아. 그래서 디귿이 2, 리을이 1, 1이든 디귿이 4, 리을이 2, 2든 관계없어요. 하나 더 이렇게 해도 돼요. 1번 세포를 통해서 얘라 1번 세포가 요 B 유전자만 가졌잖아.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있는 유전자여야만 하고, 그러니까 라즈비 동형접합성이니까 동글뱅이 B가 라즈비였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동시에 좌자작 찾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가 봅시다. 얘들아, 기억은 어차피 0이라는 거 아니까 기억에다가 0을 이렇게 갖다가 적읍시다.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보여요. 어허라. 얘들아, Q의 3번 보세요. 기억이 0이다 보니 이 Q의 4번이 갖는 동글뱅이 A 유전자를, 이 동글뱅이 A 유전자를 3번은 못 가졌어요. 3번은 N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3번이 N일 수밖에 없다는 건 디귿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4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선생님 앞에서도 문제 풀었었잖아. N일 때 대립유전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0과 2밖에 없다고. 그러면 디귿은 4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끝났는데? 선생님이 아까 2번 세포에서 디귿은 4 또는 2라 그랬으니까 디귿 2구나. 디귿이 2니까 리을은 1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1번 세포는 N홀쭉이었고 2번 세포는 2N 홀쭉이었구나. 바로 다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번은 디귿에 2를 집어넣어서 얘는 N뚱땡이구나 찾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4번은 여기 2를 집어넣으면서 하나 남은 4가 니은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2가 들어가서 여자 엄마의 2N 뚱땡이 세포구나까지 찾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러면 여기 봐. 4번을 통해 러지가 0이니까 나머지 다 2니까 그쵸? 이거 여자야? 그럼 C가 스몰 a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럼 다시 3번을 통해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거 N일 때 대립유전자 두 종류를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 동글뱅이 D가 여기 동글뱅이 D가 뭐가 나와야 돼? 러지 D 또는 스몰 d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실 수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오시나요, 얘들아? 그러면 마무리만 좀 해봅시다. 마무리만 합시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와서요. 얘들아. 동글뱅이 A를 찾을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해요? 아까 안 하고 넘어왔네. 우리 아빠는 러지의 스몰 D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A는 스몰 D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D는 large D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하나 남은 E는 스몰 b가 되겠구나. 끝.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나머지 숫자 채울게요. 2, 4, 4입니다. 오라. 얘들아, 이거 봐. 어른은 스몰 a를 4로 가졌습니다. 근데 아빠는 large a 스몰 d이기 때문에 스몰 a를 못 줘요. 그러면 엄마가 스몰 a를 이렇게 줬단 얘기야. 이거 보자마자 2배로 가졌네. 감수 이분열 비분리.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왜? 얘들아, D에 대해서 보면 어른은 스몰 d를 가졌고요. 또한 large d도 가졌습니다. 이걸 다 누가 줬어야 돼요? 엄마가 줬어야 되니까. 엄마는 large d, 스몰 d를 둘 다 주려면 감수 1분열 비분리로 x 염색체를 두 개 다 이 어른한테, 얘 여자예요, 넘겨주었어야 한다. 아빠가 large b 주고 엄마가 large b 주면 되니까 관계없다. 오케이? 다만 이 문제는 아쉬운 게 요 동그라미 A, B, C, D, E 중에 무언가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파벳을 찾지 않아도 답은 나와버립니다. 네, 답은 나와버립니다. 기억은 0입니다. 네, 맞았고요. A와 E는 대립유전자다 라고 했는데 A는 스몰 D, E는 스몰 B니까 이건 대립유전자 될 수 없습니다. 가능감수 1분열 비분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1번. 이렇게 킬러도 문제가 살짝 그냥 조금 허무하게 쉽게 풀려버린다 라는 것도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18번 단일인자 다인자 넘어가 봅시다. 얘들아,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 문제인데요. 뭐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이 기본은 연습하자라고 했고 딱 그냥 기본이 나왔죠. 물론 난 올해 수능에도 다인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단일인자를 소모하기 싫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이미 낼 걸 다 내서 본인들이 뭔가를 개발해 놨어도 그걸 써먹어버리면 수능에 또 다른 걸 개발해야 되니까 그냥 내기 쉬운 정말 기본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 이걸 6월 9월에 울거먹다가 올해 수능에도 그냥 단일인자를 내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인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겁나니까 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안전 제일 주의다. 이게 로또거나 이게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주식 같은 거라면 선생님이 주식할 때는 엄청 장난 아니게 합니다. 막 몰빵 막 나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근데 그건 주식은 내가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요. 몰빵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얘들아. 근데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손절도 칠 수 있고 위험에 대해서 대처도 할 수 있어요. 로또는 매주 있어요. 내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 대비를 로또 사듯 그리고 주식하듯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물론 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들아 망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안전빵으로 해야 된다. 즉 다인자도 기본은 공부해야 된다. 28번 그냥 기본 문제잖아요. 그죠? 얘들아, 내가 옆에다가 요 그림 요렇게 그냥 써놨어. 나는 완전우성 EFG고요. 그 다음 가는 ABD 세 쌍을 가지고 하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선생님이 단일인자 유전은 알파벳을 쓰는 거고 다인자 유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숫자 써서 문제 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단 1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하는데 E는 1등, F는 2등이다 보니 E와 F 표현형 각각 이렇게 두 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EF, EG, FF, FG 이렇게요. 두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12가지를 만들어 내려면 각각 몇 개씩? 6개씩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간격이 있으면 얘들아 6가지 표현형 만들려면 1간격이 들어와야 5, 4, 3, 2, 1, 0 6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랬죠. 이간격이 몇 개든 1간격이 하나만 있어도 그 사이를 다 메꿀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잘 봐. 얘들아. 먼저 EF의 대문자 둘, 그 다음에 EG의 대문자 하나, 1간격을 만들어야 되니까. 따라서 요 기억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 따라오니? 따라서 보세요. 적어줄게요. 이렇게 푸는 거야. 라지 표현형일 땐 대문자 2와 1.
F편형일 때는 1과 0. 비율은 1대 1대 1대. 사실 비율이 같을 땐 내가 안 써도 된다 그랬어. 다인자유전끼리만 계산 때리면 4, 2, 0, 1대 2대 1. 이건 써야죠. 됐어요? 12가지는 나온 거고. 얘들아, 이거 실수한 사람 있었을 거야. 잘 풀어놓고. 가와나증 표현형 나만 Q와 같아야 돼. 나만. 얘들아, 나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가 같은 거 전체 2분의 1이죠? 선생님 왜요? 아니, 전체 케이스가 여기서 4가지니까 16분. 네. 여기서 둘, 여기서 둘이니까 8가지 하니까 16분의 8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나가 같은 확률은. 그 중에서 각가지 같은 확률, 즉 나와 가가 둘 다 같은 확률을 빼버리면 되잖아. 이거 내가 계산한 거 알려줬죠. 16분의 분모 집어넣고요. 얘들아, F면서 대문자가 몇 개? 3개가 되려면 1 더하기 2밖에 없어요. 그럼 비율은 곱하라 그랬죠. 동시사건이니까 1 곱하기 2죠. 따라서 이렇게. 그럼 2분의 1 빼기 8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8분의 3 나오게 되겠네요. 8분의 4 빼기 8분의 1 하면 되잖아. 그죠? 정답은 4번. 너무 쉽다, 인간적으로. 그죠? 넘어가자. 마지막 19번이에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려나? 모르겠어. 아니, 이게 어려웠대. 연락들을 했는데 이게 어려웠다는 친구들이 좀 보여요. 학생들이. 그래서 안 어려운데 영역이 새로운 것 뿐인데 너네가 당황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분석 올라오면 뭐하라 그랬어. 살살살살살 곱해라. 기억나니? 그렇게 우리 근수축을 아직 덜 배웠구나. 그죠? 예, 살살살살 곱하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일단 이 문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억이 액틴 반쪽알이라서 기억의 길이 변화가 없어요. 대신 니은 디귿은 길이 변화가 있겠죠. 니은은 플러스 2분의 x, 디귿은 플러스 x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t1, t2일 때 디귿분의 기억이 2구 6분의 5니까 최소 공배수 씁시다. 이거 1분의 2구 6분의 5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10으로 바꿔야죠. 이상한 숫자 잡히는 거 싫으면. 그러면 5, x분의 10x. 나 원래 d 좋아하는데 옆에 d라는 문자 쓰고 있으니까 x라는 문자 쓸래요, 그냥. 그럼 얘는 12x분의 10x죠. 맞아요? 그러면 기억 길이를 선생님이 10x로 그냥 맞춘 겁니다. 10x로. 대신 기억 길이, 디귿 길이를 5x와 12x로 맞췄어요. 그럼 디귿은 플러스 x의 변화량인 거니까 이게 또 x라 그러니까 헷갈리죠, 얘들아. 그냥 디귿 변화량은 이 전체 x, 전체 x 길이의 변화량과 동일하니까 플러스 7x의 변화량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얘들아, 이 x 전체 길이는 변화량이 플러스 x. 얘들아, 이게 이제 같은 문자가 아니야. 그냥 플러스 a라고 할게. 플러스 a. 니은은 변화량이 요거 플러스 2분의 a니까 얘는 변화량 플러스 2분의 a입니다. 그게 얼마? d 증가했으니까 아하, 이게 2d구나. 플러스 2d구나. 원래는 이 문제를 풀어줄 때 우리는 x 대신 d라는 문자를 써야 되는 게 맞아. 이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자고. x 대신 d를 쓰면 이상한 분수값이 나오잖아. 그러지 말자고. 그냥 d 대신 x 쓰자고. d 대신 x 쓰자고, 얘들아. d 대신 x. 선생님 말 따라오니? 그럼 이제 봐봐. 기억 길이 2배 때리고 디귿 더하면은 x 전체 길이 나오지. 그럼 t1일 때 25x고 t2일 때 32x인 거야. 그럼 니은 길이 구하자. 얘들아, 6d면 얼마 나와? 2d가 7x니까 6d면 21x 아니니? 맞죠? 그러니까 t1일 때 니은 길이는 4x가 됩니다. 왜? 25에서 21x 나오려면 4x 빼야죠. 이때 니은의 변화량은 전체 길이 x의 변화량의 반만 변해야 되니까 7.5x가 되면 됩니다. 뭐가 어려운 거야, 얘들아, 이게. 뭐가 헷갈리는 거야? 기억. x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아니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이완했는데. 그죠? 니은. t1일 때 니은 길이는 4x. t2일 때 디귿 길이는, 즉 h대가 디귿이니까 디귿 길이는 12x. 따라서 3 나오네요. 야,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3d. 3d면
요 D가 얘들아 우리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 2D가 7X면 D는 3.5X니까 10.5X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지나가? 이 액틴 기역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들어가? 아, 디귿 영역에 들어가 있겠다. 따라서 디귿 맞았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빅킬러는 사실 뭐 딱히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문제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빅킬러? 간단하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선생님이랑 예, 빅킬러 문제를 보시면 예, 화면이 이렇게 늦게 떠. 예, 반항을 하네 애가. 떴네요. 예, 빅킬러 문제를 봐주시면 이쪽에는 딱히 풀만한 게 없죠? 잘 푸셨죠? 그냥 뭐 요런 것들 얘들아 보시면 여기 3번에 생물자원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내면은 꼭 뭐 이거는 내신 갖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평권에 나오네요. 이제 내신 갖고라고 말 못하겠네요. 그렇고요. 2번은 그냥 읽고 푸는 문제 실수만 안 하셨으면 되고요. 4번 이런 것도 내면 또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좀 애매하다 뭐 어떻다 뭐 명확하지 않다 내네요. 예, 내네요. 예, 뭐 어쨌든 넘어가고요. 7번은 우리가 먼저 냈는데 요거 똑같은 거 있는데 강K에서 만나십시오. 이미 강K 1회차 2회차 구성했는데 강K에 있습니다. 뭐 8번 9번 뭐 딱히 설명해 드릴 거 없고요. 10번을 실수를 했을라나? 근데 이것도 얘들아 우리 서킷에서 이미 연습을 좀 해봐가지고요. 아니 보시면 뭐라 그러고 있냐면 기역과 니은이 티록신과 TSH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맨 마지막에 갑상샘에서 니은이 분비가 되는데 아 장난쳐? 그러면 당연히 니은이 티록신 아니야? 그럼 기역은 T, SH 아니야? 아, 뭐 장난치는 거잖아 진짜. 그죠? 그럼 얘들아 T1일 때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니은이 정상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티록신이 감소를 하면서 TSH 증가.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없어도 그냥 풀리는데. 그죠? 조금 그냥 어이없어요. 기억 같은 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아 TSH를 왜 시상하부가 분비합니까? 뇌하체 전엽이 분비하죠. 이런 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됐죠? 네. 11번은 진짜 장난치는 문제고요. 넘어가셔서 뭐 그나마 16번일까요? 그나마 16번? 이게 넌 헷갈릴 수 있나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6평인가 9평에 나왔던 세균여과기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연습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볼래요? X는 필터 F를 통과하지 못하고 세균은 통과 못한대요. 근데 Y는 필터 F를 통과한대요. 원래 세균여과기가 세균은 통과 못하고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아서 통과하거든요. 물질 T는요. XY 중 하나에만 작용해서 증식을 억제하겠대요. 내려가서 A가 들어있는 시료를 F로 걸은 여과액 1과 B가 들어있는 시료를 F로 걸은 여과액 2를 준비하고요. A와 B는 XY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밑에 보세요. 얘들아 지금 이 주사액 조성 1번은 이 생존 여부 죽었고요. 2번은 살았어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비교해 주면 되냐면 1번이 죽었어? 그러면 1번은 A가 들어있는 시료잖아. 근데 이 시료를 얘들아 필터 F로 걸러도 이 병원체가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 그게 누군데? Y는 지나가잖아. 근데 X는 어차피 지나가지 못해. 그쵸? 따라서 아하 Y가 요 A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쵸? B가 요 X가 B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건 바로 그냥 나와버리고요. 이 T가 XY 중 하나의 작용에서 증식 억제한다면 그러니까 T가 여기요 살았잖아 갑자기 얘들아 1번인데 아 얘는 바이러스 억제하나 보다. 예. 다만 이 문제는 아주 살짝 아쉬운 건 병원체 X가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해요. 왜? 어차피 지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았잖아요. 예. 지나가지 못해 살았어요. 지나갔을 때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는 알 방법은 없다. 알 방법은 없다. 다만 어차피 세균은 지나가지 못하니까
어차피 2번이 세균 쪽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엉성하긴 한데 뭐 그래도 그나마 이거 하나, 그죠? 동글뱅이 A는 Y가 되는 거고요. T는 Y에 작용해서 증식 억제하고 X, Y 중에 Y는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는. 네, 정답은 니은 2번. 이렇게. 그나마 요거 하나 뭐 풀만하지 않나 싶고요. 나머지는 딱히 뭐 20번도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넌 헷갈리게 하려고, 그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기 기억이 생성되지 않으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넣어서 조금 헷갈리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 낸 겁니다, 얘들아. 예,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1컷은 4,4나 4,5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 42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작년 6평 1컷이 42점이었는데 확실히 작년 6평이 얘보단 어려워요. 네, 선생님이 그랬잖아. 작년엔 선생님 6평 풀고 이거 난이도 좀 있는데 9평 풀고 수능 같은데, 그래서 수능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올해 6평은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다만 작년보다 어렵지 않은 거지 2사 수능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난이도는 있습니다, 2사 수능보다는. 하지만 작년과 같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 44점 혹은 45점 정도 1컷 예상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점수가 확 좀 내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좀 당황스럽게 할 만한 문제가 몇 개 있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갑시다. 수완도 선생님이 이제 나와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석해서 6평과 수완 분석 잘해서 여러분들 강K, K 플러스 문제 풀게 해드릴 거고요. 9평까지 끝나고 나면 분석 마무리 잘 해가지고 수능에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 해서 남은 기간 같이 공부 열심히 시켜드릴게요. 시험 보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 다만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틀린 거 체크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시간도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